그 교재 잘못 받으신 분들 다시 다 교재 받으셨어요? 그 잘못 받은 교재보다는 훨씬 보기 편하죠. 그러니까 그 제 교재가 이렇게 막 되게 이렇게 좀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고 해서 절대 이제 대충 만든 교재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수험생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 같은데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시험에 정말 거의 이거 빈틈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7급이라든지 뭐 경찰 그 경관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커버되는 지식들이에요. 오히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빨리 합격을 하시려면 오히려 여기서 이제 그 버릴 것과 선택할 걸 골라야 돼요. 여기 안에도 되게 지엽적인 지식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기출에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나온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초록색 애들이 그런 지금 단계에 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아니면 조금 지엽적인 지식이거나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초록색 애들은 좀 지키고 있죠. 검은색이 이제 강의 때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각 시대의 뼈대를 갖다 잘 잡아주십시오. 그래야지 성적이 빨리 나와요. 한 80점, 85점 정도까지. 그러면 그 85점이 나오면 실제로 국사를 잘할 수 있는 모든 그 여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 85점부터는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이제 시간을 더 투자해 주냐에 따라서 지엽적인 지식들을 조금씩 더 해주면 얼마든지 그게 95점, 100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시간을 투자해서 95점, 100점을 만들 수도 있고 있죠. 저 같으면 한 95점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을 갖다 다른 과목에 투자할 것 같아요. 마지막 5점이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95점까지 공부해도 시험이 평이하게 나오면 그냥 만점 나와요. 가지고 저는 이제 뭐 골고루 저도 이제 수험생일 때 저는 이제 예전 공부할 때 약점 과목도 없고 강점 과목도 없었어요. 전부 이제 골고루 이렇게 나오도록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게 가장 정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5점, 10점 올리는 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는 국사 선생님이지만 여러분은 절대 국사에 올인해라 이렇게 안 해요. 그 어떤 분들 보면 정말 국사만 하다 죽어라 이런 식으로 국자식을 갖다 엄청나게 많이 지엽적인까지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절대 수험생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자기 과목만 공부하라는 듯이 엄청나게 지엽적인 내용들 이런 것까지 가르치면 그건 조금 여러분이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고 공부를 해도 될까 이런 것들. 자, 근데 저는 믿어도 됩니다. 제가 이제 빨리 여러분의 한국사 성적을 갖다 완성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1교시 이제 끝났고 이제 2교시. 2교시는 역시 이제 구신청철 연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구신청철 첫 시간에 구신까지 배웠죠. 이제 청철까지 배워서 구신청철을 갖다 완성시킬 거예요. 이제 청동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청동기요. 마이크. 청동기. 자, 청동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신석기는 농경이 시작되었는데 시작이라는 단어가 아직 이제 농사 기술이 저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배고픈 시대에 구석기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제 청동기는 이제 농경이 발달하면서 있죠. 잉여 생산물, 먹고도 남는 생산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크게 한번 다시 바꾸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냐? 자, 이 시기 때는 있죠. 전부 다 가난한 시기예요. 먹을 게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 때는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 시기 때는 이제 잉여 생산물, 먹고 남는 생산물 자체가 이제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을 갖다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유재산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큰 정복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 때는 전쟁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침략을 해서 승리를 해도 얻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전쟁이 등장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승자가 지배계급이 되고 패자는 피지배계급이 되는 거예요. 계급이 등장했다는 거는 이제 평등 사이는 물 건너 가고 있죠. 이제는 불평등한 사이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가 모두 가난하게 평등했다면 이제 불평등한 시기,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동기를 갖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세 개는 외우지 마세요. 연도는 세트로 안내시켜 드립니다.
자, 청동기는 이제 농경이 이제 드디어 발달했다고 했어요. 그 발달의 징표가 뭐냐면 우리 지금 주식으로 하고 있는 벼농사 있지 않습니까? 벼농사가 이제 시작되게 돼요. 벼농사가 나중에 성숙하게 되는 것은 철기인데 일단은 시작된 것 자체만으로 있죠. 생산력을 갖다 엄청나게 띄워줘요. 벼농사 시작되고 또 밭농사 작물 중에서 생산력이 높은 보리콩 같은 걸도 재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고 이 잉여 생산물이 정복 활동을 낳는다. 그리고 이 정복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결과가 뭐냐면 있죠. 계급이 등장하는 것도 있지만 요거보다도 더 역사를 갖다 많이 움직이는 사실은 이거예요. 국가가 탄생하는 거예요. 정복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집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국가라는 집단이. 자, 요때 등장한 청동기 때 등장한 최초의 국가를 갖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부르냐면 군장국가라고 불러요. 최초로 등장한 청동기 때 등장한 국가의 형태를 군장국가라고 불러요. 군장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재정일치의 지배자, 제사장 겸 정치의 지배자가 이 청동기의 군장국가를 갖다 지배했어요. 요 청동기 군장국가 관련된 내용은 있죠. 우리가 단군조선, 고조선을 갖다 공부하면서 좀 더 깊이까지 배울 거예요. 일단은 요까지만 딱 정리할게요. 청동기 때 최초의 국가가 탄생하는데 그 국가는 군장국가다. 그 군장국가는 군장이라는 인물이 다스리는데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 재정일치의 지배자에 있다. 제사장 겸 정치적 지배자에 있다. 신석기 때 샤먼 보셨죠? 샤먼이 청동기 때 정치적 지배자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 하나 빠뜨리고 넘어왔는데 있지 않습니까? 청동기 때 가면 있지 않습니까? 신석기 때까지는 모계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근데 청동기로 가면 이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족 질서가 형성이 돼요. 이유는 뻔해요. 왜? 정복 활동 때문이에요.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남자들의 물리력이 존중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회가 가족 질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혹은 걸프전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 가면 남성의 가족 내에서 사회직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평화로운 시기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에 가면 여성들의 사회적지가 상당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족 질서가 형성이 되었던 거예요.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때 청동기 때 이제 도구 살펴보겠습니다. 도구. 청동기니까 청동기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근데 청동기는 맨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때 아직까지 여전히 간섭기가 사용되고 여전히 투기가 사용되고 있어요. 요 간섭기, 투기를 있죠. 신석기의 간섭기, 투기랑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먼저 이제 간섭기 들어갈게요. 청동기 때 반달돌칼 별표해 주십시오. 우리 돌로 만든 농기구 하면 어느 시대라고 했어요? 돌로 만든 농기구. 신석기라고 했어요. 신석기. 뭐 돌갱이, 돌랏, 뭐 돌삽 이런 거 애우지 마세요, 제발. 돌로 만든 농기구면 신석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외가 있어.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 이런 예외들을 제대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반달 돌칼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돌로 만든 농기구예요. 근데 얘는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예요. 청동기. 청동기에만 만들어지는 좀 특이한 있지 않습니까? 농기구가 등장했던 거예요. 요게 반달 돌칼이에요. 생긴 게 이제 반달처럼 생겼죠. 요걸 어떻게 썼냐면 실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여기 손을 싹 넣어가지고 있죠. 오늘날에 낫처럼 이용을 했던 거예요. 벼라든지 보리 같은 걸 추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낫으로 이용했던 도구 반달돌칼. 얘는 청동기를 상징하는 농기구이다. 돌로 만든 농기구인데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이다. 요까지.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암기하지 말고 있죠. 표시만 해놓으세요. 연별로 표시하세요. 나중 가면 지웁니다. 그러니까 요 둘이 있죠. 바퀴날 도끼, 혼자기, 돌자기라고 불리는 애들이 반달돌칼 친구예요. 그러니까 반달돌칼이 거의 얘가 출제가 돼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얘들도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성격은 기본적으로 요 반달돌칼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친구. 청동기 때 만들어진 돌로 만든 농기구. 그 다음에 신석기 때 있지 않습니까? 간돌검. 우리 청동기 때 간돌검. 우리 신석기 때는 간돌검 같은 거 나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없죠. 근데 이제 청동기가 되면은 이 간섭기로 돌검을 만들어요. 전쟁해야 되니까. 아니, 왜 청동기로는 검을 안 만들었습니까? 청동의 특징이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엄청 귀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청동은 있지 않습니까?
지배계층의 신분의 상징, 신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명품 같은 겁니다. 명품 중에서도 그냥 이상한 명품이 아니라 뭐 거의 에르메스급 명품, 에르메스 백이 하나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합니다. 그 정도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지배자들의 신분의 상징이 바로 청동기예요. 엄청나게 귀했다는 거죠. 그래 일반인들은 있지 않습니까? 청동검을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간돌검 사용하고 지배계층만 폼나게 청동검을 사용했던 겁니다. 자, 청동기 얘기 나왔으니까 청동기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청동기를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철기 시대 한참 지났죠? 여기서 철 다룰 수 있는 분, 철을 녹여서 철기를 만들 수 있는 분 없죠? 그러니까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동기 시대지만 특정한 장인만이 이 청동기를 만들 수 있고요. 그 청동기를 만들기 위한 거푸집이라는 것도 같이 등장합니다. 거푸집은 뭐냐면 틀이에요. 틀, 주조 틀. 자, 청동기를 녹여서 이 틀 안에 청동을 갖다 주입해가지고 있죠. 굳으면 딱 열면 그 청동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푸집이 청동기를 만들었던 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청동 장인과 청동 거푸집으로 뭐를 만들었냐 하는 건데 두 가지를 주로 만들어요. 하나는 검이에요. 청동검. 요 청동기 때 만들어졌던 청동검이 좀 뚱뚱해요. 그래가지고 비파형 동검 이렇게 부릅니다. 비파형 동검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거울을 또 만들어요. 거울을 만드는데 처음에 잘 못 만들어가지고 좀 무늬가 거칠거칠한 이런 거울이 만들어져요. 요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일치 사회를 반영하고 있어요. 자, 제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거울아 나에게 미래를 보여다오. 제사장의 신물이에요. 제사장의 신물. 그 다음에 청동검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지배자의 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치적 지배자의 신물들을 청동기로 만들었던 거예요. 청동기는 절대 보편적인 도구가 아니었어요. 정치적 지배자들의 신물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토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토기는 각 시대별 유행했던 토기의 양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석기 때 3대 토기 배웠습니다. 자, 이름 인문이 토기, 덧문이 토기, 그리고 또 마지막에 빗살무늬 토기 3개 배웠죠. 그러니까 요걸 신석기랑 결합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빗살무늬 토기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 때도 청동기랑 결합하는 유명한 토기들이 있어요. 자, 민무늬 토기, 이름 민무늬 토기랑 구별하라고 했죠. 요게 청동기 때 가장 많이 만들어졌던 토기예요. 근데 청동기 때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토기는 따로 있어. 그러니까 그 토기가 바로 미송리식 토기예요.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식 토기가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청동기 때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등장한다고 했죠. 그 고조선의 영토분포와 일치하는 고조선을 상징하는 토기가 미송리식 토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리고 생긴 것도 얘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 얘가 미송리식 토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모컨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자, 얘가 미송리식 토기예요. 미송리식 토기는 귀가 달려있는 게 특징이에요. 손잡이 귀가 달려있는 거. 외관상도 특징이 강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조선의 영토분포랑 일치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민무늬 토기는 가장 많이 만들어진 토기라서 꽤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붉은 간토기, 요것도 뭐 B급이지만 알아줘야 돼요. 불구스름한 빛이 나는 있죠. 표면이 맨질맨질한 토기를 간토기라 불러요. 간토기. 부여송 씨는 어려워요. 요건 나중 가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X 문제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역사적 상식을 바탕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 농기구를 이용하여 생산력이 향상되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시대 때 청동기가 엄청 귀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귀한 청동기로 농기구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에르메스 백으로 장보러 가는 거예요. 파 담아오고 무 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이 안 되는 거예요. X. 청동제 농기구는 없다. 최초의 금속 농기구는 나중에 철기 시대 때 등장하게 된다. 요게 청동기들이에요. 얘가 이제 비파형, 이게 거친무늬 동골. 거친무늬, 나중에 철기에 가면 잔무늬 동골이 나오거든요. 잔무늬인지 뭐 거친무늬인지 사진 보고는 절대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비파형 동검이라네요. 아직 다이어트하기 이전에 조금 통통한 동검이고 있죠. 요게 나중에 철기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의 성검에서 세형 동검이 되는 거예요. 철기에도
그 청동 제품들, 청동 도구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명품 이미지 때문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몇 천만 원씩 하는 명품들이 실제로 실용성으로 봤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 많이 사고 사용하죠. 이유가 뭐냐면 이미지 때문이에요. 이게 수천 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지배자들의 식물이다 보니까 이걸 갖다 철기 가서도 쓸모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갖다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거푸집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사진 한 번씩 나오니까 봐주세요. 요게 이제 나름대로 유명한, 사진으로 보면 이게 청동색이에요. 그러니까, 청동, 농경, 무늬 청동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국립박물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청동으로 만든 방울들이요. 요것도 역시 청동기 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딸랑딸랑딸랑 방울 흔들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청동기 가면 이전 시대에 볼 수 없었던 애 있죠. 고분이 등장해요. 고분은 쉽게 얘기하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신석기 때, 구석기 때도 사람들 죽겠죠. 그러니까 죽으면 묻어줬어요. 그러니까 신석기, 구석기도 고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청동기 고분은 시험에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있죠. 신석기, 구석기 고분은 역사적 함의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 죽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죽으면 묻어주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청동기 고분은 역사적 함의를 가지는 거예요. 왜? 이 고분들이 엄청나게 딥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한두 명, 10명이 만들 수 있는 무덤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원돼야지 만들 수 있는 대형 고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를 상징하냐면 청동기 때 지배 계급이 등장했음을 상징하는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일명 청동기 있죠. 돌돌돌 무덤이에요. 돌돌돌 무덤. 전부 돌자가 들어가죠. 청동기 때 실제로 이제 간석기 시대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여주듯이 돌 들어가는 3개 무덤 양식이 나와요. 나중에 철기 때도 고분 양식이 2개 나오거든요. 걔들은 돌자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걔랑 얘랑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10개는 돌돌돌 무덤 하면서 이제 구별하시고요. 익숙하게 좀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고인돌. 자, 고인돌은 2가지 양식이 있어요. 북방식 고인돌, 주로 이제 만주 일대라든지 한반도 북부에서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얘들은 있죠. 롱다리예요. 롱다리에 2개의 다리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탁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탁자식이라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있지 않습니까? 남쪽. 한반도 남부에서 많이 만들어진 고인돌이 이제 남방식 고인돌에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일단 다리가 짧아. 그러니까 짧고 여러 개야. 거북이처럼 생겼어요. 거북이처럼. 근데 별명은 바둑판식입니다. 요런 이제 고인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유명한 건 요 북방식 고인돌이에요. 요게 이제 고조선의 또 영토 분포랑 일치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도 이제 구별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청동기 때 주거. 제가 이제 신석기 주거 하면서 살짝 소개를 갖다 시켜드렸어요. 신석기 주거도 움집, 청동기 주거도 움집이라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 2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2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지 주거에 대한 지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 2개의 주거를 갖다 우리 비교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신석기 움집 그리고 청동기 움집 둘 다 움집이다. 근데 전혀 다른 움집이다. 신석기 움집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동기 움집, 이 집 형태가 상당히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있죠. 결국에는 신석기 시대 때 생활 방식을 결정하는 게 신석기의 생산 방식이라고 했죠. 농경의 시작. 그 농경의 시작이라는 게 신석기 움집의 형태를 갖다 결정하게 돼요. 농경이 시작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먹을 게 많아요, 작아요? 없죠. 별로 없죠. 농경 시작됐지만 농업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난한 시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애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배고픈 거를 갖다 보충하기 위해서 보조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가나 바닷가로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강가나 바닷가로 몰려들어 보니까 여러분 여름에 캠핑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강가 바닷가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강가 바닷가에서 자면 춥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추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겨울에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반지하로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신석기 움집이 반지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움집, 움푹 파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지하로 만들었는데도 추워. 그러니까 그래서 얘들이 집을 만들 때 가능한 열 효율적인 구조로 만들게 돼요. 중앙에 화덕을 설치하는 거예요. 가장 열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 불이 가장 효율적으로 균등하게
분산되기 위해서 집터를 갖다가 평면을 갖다가 원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형으로. 그러니까 이게 열효율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살기 위해서 이게 원형 바닥 혹은 모서리가 둥그스름한 이런 이제 그 사각형 있죠. 이런 형태로 이제 집터를 갖다 만들게 돼요. 그리고 중앙에 하덕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남쪽 출구, 이거 잘 안 나오는데 남쪽으로 햇빛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까지가 이제 신석기 움집의 집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석기 움집의 집터의 규모도 여러분 눈여겨봐 주세요. 요거는 이제 고난도 키워드긴 한데 같이 챙겨버리겠습니다. 신석기는 시족사회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가족당 한 3, 4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집터 하나의 규모는 4, 5인 한 가족 규모. 그리고 이 집터가 여러 개 모여 있어요. 신석기 집단은 시족사회라고 했어요. 그 시족이 이제 대가족 규모예요. 대가족 규모. 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대가족 규모. 그래서 한 2, 30명. 하나는 4, 5명, 그리고 전체 집터는 한 2, 30명. 되게 어려운 사료들에 간혹 요런 이제 집터의 규모가 각 시대를 갖다 알려주는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눈여겨봐 주시면 좋아요. 이 움푹 파서 만들어 놓은 거 보이죠? 원형으로 생겼죠? 그리고 중앙에 화덕 흔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움집은 어떻게 변하나 봅시다. 청동기는 농경이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잉여 생산물이 생겨서 있죠. 굳이 강가나 바닷가 가서 반지하로 살 필요 없어요. 반지하에서 살면 막 되게 습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는 먹을 게 많으니까 더 이상 반지하 살 필요 없으니까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다 추구하면서 이사를 갖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명당 자리 얘기하면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배산임수예요. 배산임수. 배산임수란 말은 있죠. 산을 등지고 앞에 물이 흐르는 곳, 요 땅을 갖다 우리 명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자연 환경 자체가 이런 땅이 살기가 좋아요. 우리나라 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땅에서 이제 가장 추운 시기가 언제예요? 겨울이죠. 그러니까. 겨울에 왜 추워요? 저 차가운 북서풍 있지 않습니까? 대륙에서 냉각된 차가운 북서풍, 시베리아라든지 저 중국 북부의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북서풍을 갖다가 산이 막아주는 지형. 그러니까 배산, 뒤쪽에 산이 있는 게 아무 때나 산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북쪽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 산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차가운 북서풍을 갖다 산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추위를 해결할 수 있어. 구릉지대로 이제 이사를 하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겨울에 더 이상 춥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지하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 자연스럽게 이제 지상가옥화 되는 거예요. 지상가옥화. 그리고 이제 추위에 벗어났으니까 이런 엽기적인 있지 않습니까? 원형, 평면, 열효율적인 구조가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북서풍을 산이 막아줘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각형의 혹은 한쪽이 조금 긴 장방형의 집타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덕도 중앙에 있을 필요가 없죠. 벽면 혹은 외부로 빠지는. 이제 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배산임수 때문에 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상적인 형태의 집터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땅을 파오던 그 애들이 이제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조금씩 파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움집이라 불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석기 움집과 청동기, 짝퉁, 가짜 움집을 여러분 구별할지 알아야 돼요. 그 움집의 변화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청동기 움집은 이제 지상가옥화됐다. 말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배산임수 지역으로 이사했다. 그 다음에 장방형, 사각형은 장방형. 장방형, 한쪽 방향이 조금 긴 사각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덕이 이제 벽면으로 빠지거나 외부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심화 내용인데 요거 되게 상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챙겨버릴게요. 그러니까 자, 청동기가만 있지 않습니까? 신석기랑 달리 대규모 집터, 창고, 공공장소들이 등장해요. 이거를 갖다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랑 연결해야 돼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신석기는 그냥 기껏해야지 뭐예요? 대가족 규모예요. 대가족 규모.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집터가 나올 수가 없어. 대규모 집터면 수천 명 되는 이런 집터를 얘기하는 건데 신석기는 거의 기껏해야 2, 30명이에요. 2, 30명. 그 다음에 이제 창고도 필요 없어. 잉여 생산물이 없으니까 신석기는. 청동기 돼야지 등장해요. 그 다음에 공공장소 필요 없어. 신석기 2, 30명 모이는데 어른들끼리 회의하려면 그냥 할머니 방에 모이면 되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청동기, 국가가 형성되는 요 단계가 돼야지 요런 시설물들, 대형 시설물들이 등장하게 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요. 목책 환호가 뭐 어렵게 들려질 수 있는데 되게 쉬운 거예요. 목책이 뭐냐면 성벽이랑 비슷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로 만든 성벽 같은 거예요. 뾰족뾰족하게 나무 깎아가지고 성벽처럼 둘러놓은 거 본 적 있죠? 영화 같은 데서. 그게 목책이에요. 방어시설. 환호는 뭐냐면 이 목책 앞에 또랑을 파는 거예요. 왜 파놨냐면 목책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있죠. 사람들이 이제 물길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책 환호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방어시설이에요. 방어시설. 이 방어시설이 신석기라든지 구석기 때는 등장할 수 없다. 청동기, 정복전쟁이 등장해야지 얘들이 나온다. 요것만 연결하시면 돼요. 신석기, 구석기는 정복전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복을 해도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안 나오고 정복전쟁이 시작된 청동기에 얘들이 나온다. 요거를 갖다 연결할 수 있으면 돼요. 다음에 이제 청동기 유적지.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몇 개 안 된다. 3개만 기억합시다. 3개. 자, 부여, 송곡리, 요주, 후남리, 서천, 화금리인데 얘들이 특징이 뭐냐면 청동기 때 벼농사가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에요. 청동기 벼농사 흔적을 보여주는 3대 유적지. 근데 이름이 은근히 좀 잘 암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기하는 팁을 갖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역보다도 있죠. 마을 이름이 중요해요. 마을 이름이. 지역은 빠지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마을 이름 안 빠지고 나와요. 마을 이름은. 그러니까 마을 이름을 중심으로 암기를 합니다. 어떻게 암기를 하냐면 있죠. 여러분, 송화강에 가면 청동기가 흔하다. 청동기는 송화강에 가면 흔하다.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아직 송화강을 몰라요. 근데 고대,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뭐 발에 가면 송화강이라는 단어를 갖다 여러분 배우게 됐고요. 지형을 배우게 됐고요. 송화강이 어디냐면 저 만주 일대에 있는 큰 강이에요. 송화강. 이 송화강 일대에 고조선이 실제로 건국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고조선 영토가면 고조선이 청동기 국가니까 청동기가 많았겠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화강, 고조선의 영토에 가면 청동기가 흔하다 해서 송화흔, 송화강에 가면 청동기가 흔하다 해서 송국리, 흔암리, 화금리를 갖다가 여러분 청동기 3대 유적지로 두 문자를 따주십시오. 이러면 정확하게 올 필요 없어. 그냥 좀 익숙하게 봐주시면 선지로 딱 보시면 구별이 돼요. 아, 이 송국리구나, 흔암리구나, 화금리구나, 청동기, 벼농사 3대 유적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의는 지금 보지 마세요. 오히려 헷갈려요. 자, 다음에 이제 청동기 암각화. 청동기 암각화는 요거는 이제 심화 단계에서 제가 이제 문제풀이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소개는 해드릴게요. 암각화가 일단 뭐냐면 있죠. 파위에다가 색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암각화라 불러요. 이게 일단은 여러분 청동기 때 등장하였다. 요거를 먼저 암기를 해주세요. 청동기 때. 왜 청동기 때 암각화가 등장해야 되는가? 구석기, 신석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청동기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제 놀고 먹는 애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막 이렇게 예술가들도 생기는 거죠. 구석기, 신석기 때는 예술가들이 나오기 어려워요. 큰 바위에다 대형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얘들이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먹을 거 구하러 다녀야지. 근데 이제 청동기는 잉여 생산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놀면서 큰 그림 그린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동기 때 잉여 생산물 등장하면서 암각화 같은 게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암각화들이 경상도 일대, 경상남도인데 그냥 경상도 일대에 집중이 돼 있다. 요 정도로만 감을 갖다 잡으십시오. 그리고 나중 가면 이제 얘들이 이제 얘들끼리도 구별하고 하는 내용까지도 이제 정리해야 돼요. 요건 이제 예상 문제 단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됩니다. 심화 문제 단계에서. 자, 청동기 시대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교하고 날카로운 간돌금을 사용하였다. 어때요? 청동기. 간돌검 나왔다고 신석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간돌검, 신석기는 전쟁 없었다고 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도토리 저장하였다. 어때요? 어느 시대? 신석기. 그 다음에 유적으로 상홍 검모로 공주석 장리. 어느 시대? 구석기. 유적지 외워야 돼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한검에서는 제가 유적지 안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주먹도끼, 집게 등 돌로 된 사냥도구를 만들었다. 언제? 구석기. 결국 구신청절을 비교해서 오답과 정답을 구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제는 여러분 이게 조금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오답도 정확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구신청까지 정리했고 있죠. 마지막 이제
철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철기는 별로 중요한 지식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청동기와 철기 차이가 크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농경 좀 더 발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 중심으로 잘 챙겨 주십시오. 먼저 이제 철기에는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금속재 농기구가 사용되게 돼요. 철제 농기구. 하나도 안 어렵죠? 철제니까 철제 농기구 사용됐어요. 괜히 나 보수범이 따비 외우지 마세요. 농기구인데 있지 않습니까? 그 돌자가 안 들어가는 농기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철기예요, 철기. 농기구인데 돌자가 안 들어가는 농기구? 그냥 철제 농기구. 철기 시대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토기는 외워야 돼요, 토기는. 자, 민무늬 토기 우리 청동기 때 봤죠? 청동기 때 민무늬 토기, 철기 때도 여전히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청동기 때 붉은 간토기로 봤어요. 붉은 간토기. 근데 철기 때는 검은 간토기가 등장해요. 요 두 개는 여러분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공부가 나중에 좀 된 다음에 조금 시간 지나가고 나면 간토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청동기인가 철기인가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암기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토기는 있지 않습니까? 표면이 맨질맨질한 토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토기는 어떻게 만드냐면 금속 성분들을 갖다 토기 함유를 갖다 하는 거예요. 토기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토기가 좀 맨질맨질하고 표면이 좀 경질화돼 가지고 약간 유리줄 같은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금속 성분을 갖다가 여기 토기에다 좀 넣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원래는 흑색이 노란색이거든요. 누런색이 아니라 조금 이제 불그스름한 색에 있지 않습니까? 그릇이 나온 거예요. 그게 붉은 간토기예요. 여러분 지구과학 예전에 공부해 보신 분들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면 이런 지식이 있어요. Fe라든지 Mg라든지 무거운 금속 성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흙이라든지 돌에 많이 함유가 될수록 얘들이 무거워지고 있죠. 색깔이 짙어져요. 그래가지고 금속 성분을 갖다가 청동기 시대 때 조금 함유하니까 노란색에서 조금 불구스름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금속 성분을 철기에 듬뿍 함유를 시켰던 거예요. 색깔이 어떻게 됐다? 검은색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속기 시대 두 개, 간토기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조금 넣어서 빨간색, 하나는 듬뿍 넣어서 검은색 나왔다. 이렇게 구별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덧띠토기라는 이 주둥이에 이렇게 띠를 갖다 붙인 토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덧띠토기. 요게 철기의 3대 토기예요. 그러니까 간혹 나옵니다. 요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청동기 있지 않습니까? 명품 이미지 청동기가 실용성은 떨어져요. 청동기가 기본적으로 좀 물렁물렁해요. 물렁물렁해가지고 실용성은 철기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명품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철기까지도 독자적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독자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거는 있죠. 요 시기 청동기 시대 때까지만 해도 중국 북부 그러니까 만주 일대와 한반도의 청동기가 거의 비슷한 형태였어요. 근데 철기로 오면 한반도 북부의 독특한 형태의 청동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특한 형태. 철기에. 그게 바로 이제 잔무늬 거울과 세홍동검이에요. 청동기 시대 때 비파형 동검이 다이어트해서 세홍동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한국식 동검이라도 불러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때 있죠. 잔무늬 거울, 거친무늬 거울이 있죠. 좀 더 세련된 잔무늬 거울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거푸집은 철기에도 나오고 청동기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추고 외울 필요 없어요. 뭐 온돌 같은 거 이 시기 때 등장하고 초가지 키틀 나오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분 두 개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와 구별해야 되냐면 청동기 때 돌 고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 무덤, 돌자 들어가는 3대 무덤과 돌자가 안 들어가는 철기의 두 개의 무덤을 구별하셔야 돼요. 동무덤과 널무덤. 동무덤이 좀 특징이 강하죠. 장독 두 개를 갖다 겹쳐가지고 그 안에 사람의 시체를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한자식으로 옹감묘라고도 하는데 옹감묘는 나중에 중고수 되면 암기하시면 돼요. 일단 한글식 표현을 갖다 먼저 암기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국사가 조금 까다로운 게 수천 년 동안 똑같은 대상을 갖다 여러 후손들이 불러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동무덤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옹감무라 부르고 또 다른 이름으로도 막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어휘력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 어휘력은 차근차근 준비해 가십시오. 처음부터 막 부담스럽게 이런 거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맨 먼저 이제 동무덤, 널무덤 이걸 먼저 표현을 암기하시고 있죠. 나중에 이게 이제 확실해지고 메모리 좀 여유가 생기면 차근차근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해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이제 확장해야 되겠다 느낌이 와요. 그때 가서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철기와 관련해서 가장 핀출되는 포인트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자, 철기 시대쯤 가보려면 있죠.
한반도 남부 일대에서 중국과 교류했던 아주 뚜렷한 흔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국과 교류의 흔적들이 있죠. 요게 철기에서 가장 빈출되고 있어요. 어떤 흔적들이 등장하냐면 중국 화폐들이 나와요. 중국 화폐들이 한반도 남부에 중국 화폐 명도전, 발량전, 오순전, 왕만전 이런 애들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명도전이라는 화폐 요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면도칼처럼 생긴 애 있죠. 깜찍한 화폐. 실제로 보면 요만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깜찍하게 생겼어요. 요런 화폐들. 자, 이 화폐 4개 이름 달달달 막 적으면서 10번씩 쓰면서 달달달 외운 학생들이 있어요.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를 나중에 고려 때부터 우리 화폐가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화폐들과 이름을 구별할 줄 알면 돼요. 구별하는 아주 쉬운 팁이 있어요. 우리 화폐는 기본적으로 이름이 4글자예요. 4글자. 상평통보, 조선통보, 건원중보 하면 이름이 4글자야. 그러니까. 근데 중국 화폐는 이상하게 이름이 전부 3글자예요. 3글자. 명도전 등 이름 3글자 중국 돈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익숙하게 몇 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제 포인트, 다른 거랑 이제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갖다 잡으십시오. 결국 시험은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차이를 네가 인식하고 있냐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 주관식 막 소수령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을 완벽하게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구별할 정도만 탁 들어가주면 그게 가장 현명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철기도 유적지 별로 안 된다고 했죠. 철기에서 유적지 가장 대표적으로 출제되는 거는 창원다우리 유적이에요. 창원다우리 유적. 지리적 지식이 있으면 조금 좋은 데 있죠. 창원다우리 유적 말고 나중에 심화로 가면 창원다우리 바로 옆에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창원성상이라든지 혹은 이제 경남 일대 사천룩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은 조금 천천히 들어가도 좋아요. 일단은 창원다우리 유적부터 확실히 암기를 하시고 여기에 뭐가 담겨있다? 중국과 교류했던 흔적, 중국 화폐라든지 있죠. 중국의 글자를 썼던 북 같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창원다우리부터 확실히 챙기십시오. 예, 경남에 있대요. 경남에 이제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 창원이라는 이제 경남에서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 뭐 이건 지금 볼 필요 없고요. 요거는 이제 그 고조선에 대한 지식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덧덧덧톡이라고 학생들이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학생들, 중고수쯤 되면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톡이에요. 그러니까 덧자 들어가는 3대 톡이가 있는데 청동기 때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2개는 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덧무늬 톡이와 덧띠 톡이는 좀 구별을 갖다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디새끼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문디새끼? 들어본 적 있어요? 문둥이 들어본 적 있어요? 문둥이? 문둥이 못 들어봤어요? 나병.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이분들이 어디 사시는지 그 사는 동네는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진주시 지방직 9급 그리고 이제 김해시 그 7급 그리고 또 어디였지 한 군데가? 어디였지? 아 맞아 국가직 9급 세 군데 합격을 했는데 제가 국가직 9급은 그 발령 못 받았어요. 발령 받기 전에 지방직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근무해 본 거는 그 진주시 일반성면 그리고 이제 김해시 교통행정과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 재정정책팀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발령 난 데가 그 진주시 일반성면 면사무소에 발령이 났어요. 근데 그 면사무소의 공무원으로 발령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대장이 이제 면장이에요. 면장 5급 면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공무원들이 쭉 몇 명이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무원 한 명 한 명마다 마을을 연결해줘요. 마을 리장님을 갖다 소개를 해줘요. 가지고 이제 그 마을을 갖다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개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앉아 있었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 아가씨가 담당했던 마을이 나중에 자기가 얘기를 해주는데 나병 환자촌 마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그 나병이 막 이렇게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이게 막 사람들한테 전염되는 병은 아닌데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들을 갖다 되게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집단 고수총 같은 걸 갖다 만들어줬나 봐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갖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듣기 전까지는 실제로 아직까지도 나병 환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을 갖다가 살이 문드러진다고 해가지고 문둥이, 표준으로는 문둥이, 그 다음에 경상도에서는 문디새끼 이렇게 불러요. 문디새끼. 요게 이제 암기하는 팁이에요. 그러니까 자, 문이 이 문디들이
그 문디가 이제 살이 덧나는 있지 않습니까? 덧나는 병이에요. 살이 문드러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살이 문드러지는 문디 새끼를 바탕으로 요 덧덧덧톡이라고 갖다 구별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덧무늬톡이죠. 덧무늬톡이 신석기. 우리 토기가 등장하는 구석기 때는 등장 안 하죠.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철기예요. 첫 번째 신석기 때는 덧무늬. 그 다음에 청동기는 지금 애울 건 아니에요. 덧띠 세기무늬죠. 덧띠 세기무늬. 그 다음에 마지막 철기 때가 덧띠, 발음이 조금 바뀌었지만 덧띠톡이에요. 덧띠톡이에요. 일단은 요 두 개만 구별하세요. 덧띠 세기무늬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요거는 마지막에 정리하고요. 덧무늬와 덧띠만 구별해 주세요. 그 신석기와 철기의 덧무늬와 덧띠만 구별해 주십시오. 이게 초보자 때는 모르는데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나중 완전 고수되면 얘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있죠. 덧덧덧톡이 이제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 시대별 신석기 때 이제 농경이 시작됐어요. 구석기 때 농경 없고 각 시대별 이제 농경 발달과 관련된 뭐 농기구, 뭐 농작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별하는 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심화 과정으로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약간 까다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우리 초기 철기 시대 상황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이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자, 이건 언제예요? 청동기죠. 그러니까 돌 무덤. 거기다가 또 시작이라는 단어가 되게 민감한 단어인데 고인돌이 이제 처음 축조되기 시작한 거. 이건 청동기가 돼버리죠. 청동기 문화 더욱 발달하여 잔무늬 거울 등이 제작되었다. 자, 철기에도 청동기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여전히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명품 이미지로. 그리고 업그레이드 됐다고 했어요.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형태로. 원래 이제 청동기 때는 거친 무늬였는데 이제 잔무늬로. 그리고 민무늬 톡이 이외에 자, 철기 때도 민무늬 톡이 있다 없다?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덧띠 톡이 조금 헷갈리죠. 그러니까 덧무늬와 덧띠 문디 새끼 했죠. 끼띠 해가지고 이제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은간 톡이 등이 사용되었다. 자, 붉은색이 검은색을 띠었다. 철기 때. 맞아요. 중국으로부터 철기와 함께 명도전 발량전, 명도전은 암기를 하시고요. 나머지 명도전 친구 글씨 3개짜리, 3글자짜리 중국 돈들이 유입되었다. 맞습니다. 1번이 이제 청동기고 나머지는 전부 철기와 관련된 선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철기와 관련된 구신청철과 관련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